신천지와 JMS가 지난주 연달아 신도를 모아 교주를 신격화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외국인과 어린이까지 동원했지만 행사 규모는 예년보다 축소됐습니다. CTS 기독교TV가 주관하는 2024 부활절 퍼레이드에서 예수 부활 소식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공간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다음 세대와 소통하고 있는 과천 소망교회가 미술관을 개관하고 미술 대전을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와 JMS가 지난주 연달아 신도를 모아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서는 교주 신격화를 이어갔는데 이 과정에는 외국인과 어린이까지 동원했습니다. 참가 인원 수는 예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거주지로 알려진 가평 신천지 연수원. 지난 14일 신천지 40주년 행사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연수원 반경 약 2km부터 경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신도 행렬에 외국인과 청소년, 어린이들도 눈에 띕니다. 무슨 행사 있어요? 창립기념일이라가지고 준비 행사였는지. 연수원 입구로 다가갈수록 혼란이 빚어집니다. 비좁은 골목이 신도들과 구급차, 오가는 차량으로 아수라장입니다. 지난해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이 CTS 카메라에 포착된 연수원 내부. 이곳 연수원 건립 과정에서 이만희 씨는 자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도 고혈을 짜내어 조성한 조경에서 신도들은 축하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군무를 추고 화동을 동원하는 등 각종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교주 이만희 씨를 향한 신격화 발언을 대놓고 이어갔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하늘의 빛으로 태어났다. 큰 별을 3일 연속 본 후 영인을 만났다. 대인의 사자로서 증거했다는 등 다양합니다. 올해로 92세인 교주 이만희 씨는 최근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가운데 지난 40주년 행사에서는 약 15분 정도로 다소 짧게 발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행사 참석 인원수는 수천 명대로 예년 행사보다 현격히 줄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도 지난 16일 정명석 교주의 고향으로 알려진 충남 금산군 월명동 일대에서 행사를 열었습니다. JMS 안에서는 연중 최대 행사라는 일명 361 휴거 기념 행사. 이 일정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정명석 교주의 생일 기념일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초등생 안전사고 관련 내용을 행사 매뉴얼에서 따로 기재하는 등 정명석 교주의 생일 행사에 어린이를 동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올해 79세인 JMS 교주 정명석 씨는 신도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최근 피해자 2차 가해 등의 혐의로 수억 원대 소송을 추가로 청구받았습니다. 고령의 교주와 그의 범법 행위로 위기를 맞은 이단 단체가 교주 신격화 행사를 열며 신도 집결에 나섰지만 행사 규모는 축소된 가운데 다소 싱겁게 끝났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오는 30일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2024 부활절 퍼레이드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퍼레이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팀들도 있는데요. 복화술로 복음을 전하는 한국 복화술협회 연습 현장을 박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목을 가다듬고 가사를 익히는 데 열중하는 사람들. 세계적인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이 설립한 한국 복화술협회의 부활절 퍼레이드 연습 현장입니다. 안 소장에게 복화술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활절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고 너무 많은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 부활절의 이 소중한 진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협회는 창단 이래 교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서
복화술과 성악을 융합한 신선한 공연을 선보여 왔습니다. 안재우 소장과 팀원들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30일 열릴 부활절 퍼레이드에서 선보일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화술사 사람이 30명이지만 인형도 30명이에요. 특별하게도 복화술사와 인형이 각각 그 커플의 의상을 좀 그 드레스 코드를 주려고 해요. 찬양도 들려드리고 같이 우리가 구호를 인형들과 같이 외치고 사람들한테도 좀 시켜볼 예정이에요. 인형이라는 특별한 존재가 가까이 가서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 같이 부활절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 매주 목요일 저녁 시간에 모여 열정적으로 연습하는 참가자들. 부활절 퍼레이드에서 시민들에게 예수 부활의 기쁨과 그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절이라 하면 그냥 내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다른 이에게도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부활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복화술사의 손이 등 뒤에 함께함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전해지고 역사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 앞까지 이어질 2024 부활절 퍼레이드. 복화술사와 인형이 함께 전하는 예수 부활의 이야기가 퍼레이드를 찾은 시민들에게 오롯이 전달되길 기대해봅니다. 2024 부활절 퍼레이드!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과천 소망교회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 문화를 도구로 다음 세대와 소통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중 교회 공간을 개방하는 것은 물론 음악회와 콘서트를 열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설립 58주년을 맞아 과천 로고스 미술관을 개관하고 2024 세계 어린이 청소년 미술대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최리진 기자입니다. 청계산 자락 울창한 숲을 등지고 들어선 과천 소망교회. 주중에는 교회를 개방해 지역 주민들이 쉼을 통한 회복의 시간을 보내는 한편 음악회와 콘서트 등 문화를 도구로 지역과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설립 58주년을 맞은 이 교회가 다음 세대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자 지난 주일 과천 로고스 미술관을 개관하고 축하 음악회와 개막식 2024 세계 어린이 청소년 미술대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과천 로고스 미술관 관장인 과천 소망교회 장현승 목사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교회에 드나들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은 기증 물품이 대부분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마다 4번씩 작품을 교체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사람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고 또 저는 말씀이 문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씀을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 좋은 곳에다가 이 로고스 미술관을 개관하게 됐습니다. 한국미술관, 한국비림원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미술대전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청소년 800여 명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정관계, 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세계 청소년 미술대전인데 한국, 중국, 일본, 카나다, 미국 등 한 800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 각국에서 이 학생들이 자기의 특기를 견주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더 크게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시작인 것 많지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보다 다음 해에는 더 좋은 그림이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 미술대전은 오는 4월 14일까지 열리며 향후 일본 교토와 중국 허난성 한원 비림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젊은 세대와 함께 접촉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문화의 접촉점, 그걸 만드는 그런 문화의 센터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걸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할 겁니다. 장현승 목사는 문화사역을 집중하는 이유는 온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며 말씀을 문화로 접목시켜 문화를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사랑의 교회 청년 약 1,700명이 밤샘 집회 갓샌드 올나잇 프레이어를 개최했습니다. 갓샌드는 대형 교회임에도 개척교회와 같은 야성을 회복하고 청년들의 보냄받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일깨우기 위해 시작된 사랑의 교회 대학부 기도회입니다. 9일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진행된 기도회에서는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찬양으로 섬겼으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주종훈 목사가 그리스도를 따름을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어 주제별 기도회를 통해 캠퍼스와 일터, 가정에서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젊은 세대 1,700명이 밤새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교회의 야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때 2033년에는 대한민국의 50%가 복음화되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을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4회 정기총회와 한반도 복음화 유럽교회와 정쟁 종식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입에서는 유기총 김승천 대표회장이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저력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4회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개선을 통해 대표회장의 김승천 목사, 사무총장의 윤상수 목사 등을 유임하기로 하고 회계에 박동은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기도회에서는 한마음교회 이찬규 목사가 영문 밖을 달리는 사람들을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한반도 복음화와 유럽교회, 전쟁 종식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탈핵, 에너지 전환 사회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3주년을 맞아 열린 간담회는 독일 최대 환경단체 분트를 초청해 탈핵으로 에너지 전환을 성공한 독일 사례를 조명했습니다. 분트 후버트 바이거 박사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탈핵 운동을 시작했다며 핵발전에 반대하는 우리의 공동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에 적용 가능한 탈핵 운동 방향을 모색하며 독일의 탈핵 반대 여론을 설득한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뉴저지 지역을 중심으로 가정회복 사역을 펼쳐온 하우 선교회가 뉴저지 프라미스 교회에서 설립 감사 예배와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일부 설립 감사 예배에 이어 열린 출범식에선 하우 선교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 사역 내용과 방향 등이 소개됐습니다. 하우 선교회 대표를 맡은 장동신 목사는 출범 인사에서 한국의 군목 사역과 미국의 이민 목회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순응하는 마음으로 선교회를 설립했다고 밝히며 주님의 뜻에 따라 남은 기간을 선교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오늘의 목양교회 선교 사역에서 분립해 새롭게 출범한 하우 선교회는 가정 회복을 위한 아버지 학교와 청소년 뉴스 커넥트에 이어 인도 차이나 반도 5개국 선교사들을 잇는 연합 사역과 함께 군 장병 등을 위한 군 선교 사역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원로의회와 대한노인회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국 원로 포럼과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 앞서 열린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기독교 원로의회 임다윗 대표회장은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통해 위대한 대한민국이 세워진다며 국민의 주권 행사에 위대한 국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상복 대표의장과 해피코리아 최영남 이사장이 각각 대회사와 축사를 전했습니다. 포럼에서는 김윤희 전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총장과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황진수 소장이 총선을 총선으로 등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어진 선포식에서는 성명을 발표하고 22대 총선은 반드시 선을 이루는 총선이 돼야 한다며 높은 윤리와 도덕성을 가진 성숙한 후보들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종교교회가 다음 달 22일부터 24일까지 다음 세대 목회자와 사모를 위한 돌봄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돌봄 클리닉에서는 종교교회 전창희 목사와 최이호 원로 목사를 비롯해 목회 상담학회 최주혜 박사, 위드미 심리상담연구소 조인효 부사장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일본 법원들이 최근 잇따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의 법규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삿포로 고등법원과 도쿄지방법원이 동성 커플이 결혼을 통해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슬림 선교회 아살람이 다음 달 6일부터 6월 1일까지 2024 이슬람 바로 알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세미나는 꾸란과 이슬람 신앙, 이슬람의 예수 이해를 비롯해 이슬람 근본주의와 이슬람 수피즘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월드비전이 시리아 분쟁 13주기를 맞아 시리아 국민과 아동들을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시리아가 장기화된 갈등과 경기 침체는 물론 콜레라와 대지진 등 각종 재난이 끊이지 않으면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인도적인 지원과 더불어 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대신대학교는 제14대 재단 이사장과 제10대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취임식을 계기로 대신대는 개혁주의 신학 사상에 입각한 올바른 가치관으로 학교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기도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배진우 기자가 취임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신대학교는 제14대 재단 이사장 유승학 장로와 제10대 총장 최대 목사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예장합동 총회 총무 박영규 목사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며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리더십으로 학교를 세워나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명예이사장 김신길 장로와 명예총장 전재규 장로 등 대구교계 지도자와 합동교단 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유승학 장로는 루터의 정신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사장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되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유승학 재단 이사장은 대신대학교 명예이사이자 대신대 이사회 서기로 역임했으며 현재 합동총회 재정부 회계, 전국남전도회 부회장, 전국장로회 부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이어진 총장 취임식에서는 1992년부터 대신대 교수로 역임했던 최대 목사가 8대와 9대에 이어 10대 총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최대 총장은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와 칼빈주의 사상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지역 사회와 교회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학 학력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우리가 외국 학생들 유치라든가 만학도 유치라든가 다양한 또 평생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대신대학교 두 지도자는 기독교 학문과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신학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나타남을 믿고 우리 대신대학교가 많은 선지자들을 배출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 더불어 함께 더불어 더 복음 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성도님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배진우입니다.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이사장과 한남대학교 총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전 장신대 총장 서정훈 목사는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며 학교를 위해 수고하고 기도한 분들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24대 이사장으로 나눔의 교회 곽충한 목사가 취임했으며 한남대학교 제18대 총장으로 이승철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아울러 신정호 목사가 대학장을 수여했으며 이승철 총장이 대학 발전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창학 이념 잘 받들고 진리, 자유, 봉사라는 교훈 아래 기독교 학교로서의 본질을 잘 개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대사회관계위원회는 부울경 악법 대책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 앞선 예배에서 대사회관계위원장 원대현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며 우리가 한국교회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본에 우리 고신총회가 전국의 4개 권역을 나누어서 현재 악법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동향을 저희들이 알아보고자 이 악법 동향 세미나를 전국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악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함께 기도하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교회를 허무는 퀴어 신학을 주제로 예장합신 동성애 대책위원장 김성한 목사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체계적인 성경의 진리가 이해되도록 도우며 성경 통독을 훈련하는 사단법인 생터 성경사역원 전남 서부지부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생터인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남 서부지부장 박갑성 목사는 우리의 정체성은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시 빛을 발현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동역하는 생터 성경사역원 구성원들이 복음과 하늘 소망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생터 성경사역원 원장 이예실 사모도 함께해 전문 강사스쿨 졸업생들이 사역 가운데 갖게 된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쪽 복음서를 읽히기 위해 전국을 다녔던 조선시대의 권서인과 같이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자고 격려했습니다. 포항중앙교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3인 3색 재직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서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와 서울 청운교회 이필삼 목사, 손병렬 담임 목사가 강사로 나서 다시 치유의 교회로, 다시 희망의 교회로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첫날 강사로 나선 김하나 목사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야 한다며 겸손함과 개인 경건 시간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회 창립 77주년을 맞은 포항중앙교회는 영성 집회를 비롯해 다음 세대 양육 사역,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과 구제 등 다양한 선교 사역을 펼칠 예정입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 틈새 보육 3종 서비스를 확대해 시행합니다. 서울형 긴급 틈새 보육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 응원 프로젝트의 하나로 365 열린 어린이집과 서울형 주말 어린이집, 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는 365 열린 어린이집과 서울형 주말 어린이집을 각각 17곳, 11곳 추가해 운영하는 한편 올해 안에 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을 40개소 추가로 지정해 34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4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3조 원가량 늘어난 45조 9천억 원으로 소득세와 부가세 등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실질적인 나라 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도 8조 3천억 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월 ICT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30%가량 늘어난 165억 3천만 달러, 수입액은 102억 9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되면서 무역 수지가 62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컴퓨터 등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반도체 부문 수출액이 약 6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축적된 수도권 거주 소비자들의 농식품 소비 정보를 공개합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농식품 소비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농진청이 운영하는 수도권 소비자 패널 가구가 매달 작성한 가계부를 기반으로 농식품 품목별 구매 금액과 횟수 등 농식품 소비 정보 1,100만 건이 담겼습니다. 농진청은 농식품 소비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새로운 농산업 연구개발 방향성을 제시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의 소와 염소 약 436만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 사육 농장주는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 축협에 신고하고 지자체에서는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백신 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2023년 해양사고 통계를 공표했습니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는 약 3,100건으로 2022년과 비교해 8% 증가한 반면 인명피해는 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부는 매년 3,000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종사자와 단체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3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해수부는 수산물 체감 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3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민생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매달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할인 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으로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해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식약청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탈모 예방이나 치료의 효능 인증을 받은 제품은 없다며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 화장품 정보는 의약품 안전 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